지금부터는 크게 선택해도 크게 잘못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은 멱살은 잡히지 않는 나이가 돼야 되는 거, 이걸 삶의 주도성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0이 1등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1등 부자라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으면 1등 부자예요. 보통 우리가 30대까지 정말 비교 지옥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이 좀 먹었잖아요. 그리고 체중도 늘어가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의 비중도 관계에 있어서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입증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내 삶을 좀 인정해야 돼요. 나 괜찮았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 삶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구려, 그럼 뭐 한없이 구린 것 같지만 뭐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또 괜찮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좀 한 번씩 봐주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봐주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이 또 문득문득 인생의 빌런들이 우리 삶에 끼어들잖아요. 이 빌런들도 지나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것들도 또 별거 아니에요. 잘 풀리는 사람들의 비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흔이 지나서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잘 풀리는 사람의 특징은 마흔이 넘어서 뿐만이 아니에요. 전생애를 통해서 똑같아요. 3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하나는 긍정성이에요. 이 긍정성은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좋다, 모든 사람이 다 좋아, 이건 속 없는 사람이고요. 긍정성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을 헤어보고 다른 삶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모이면 남욕하고 흩어지면 더욕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하기 싫죠. 근데 내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이면 헛짓하고 흩어지면 더 헛짓하는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왜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는 너의 성공과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했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이집트 신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신 앞에 선대요. 그 신이 이 사람에게 2가지 질문을 한답니다. 하나,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그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었니?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면 이 사람은 좋은 데로 가고, 긍정적인 답변을 못하면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죽은 자를 위한 질문일까? 아니요. 전 산 자를 위한 질문이고요. 특별히 이거는 이제 40에 하기에 가장 적절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관심이 가는 2가지 질문 중에 이 질문의 순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 라는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인생을 기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는 라는 말은 너는 너의 인생을 긍정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해해요. 결국 네가 가지고 있는 삶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한심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그 모든 순간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너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니? 너는 너의 삶을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잘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인간 앞에 질문을 놓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성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은 좀 타고나는 것도 좀 있어요. 부모들이 긍정적이면 그 자녀도 이렇게 약간 긍정적인 측면을 조금 더 찾아내는 게 있어요. 불행은 말입니다. 우리한테 엄습해요. 그냥 다가와가지고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우리한테 예고도 없이 와요. 이별이 우리에게 그렇듯. 이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예고 없이 오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헤어봐야 간신히 생겨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기쁨과 좋은 것들, 긍정성들을 매일 낳는지도 몰라요. 손가락으로 꼽아야 비로소 나로부터 출발해서 생겨나는 거니까. 이런 삶의 긍정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자기 삶에도 긍정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이고 관대해요. 이런 것들이 자기 안쪽의 기쁨과 타인에 대한 기쁨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요. 저는 어쩌면 인생에서 너의 인생이 너에게 기쁨이었니를 묻는다면 네 삶에서 네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순간들을 한번 꼽아봐 라는 얘기를 저는 느껴요. 그게 40대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살살 이제 인생의 계산을 앞뒤로 막 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지나온 걸 생각해보면 나 초중 고등학교 때 공부 더럽게 못했어, 이런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인생 공부 잘하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난 가난하게 살았어. 괜찮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저축하고 잘 벌어서 내 삶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면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는 좀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부터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충분히 좋은 나이고 그러기에는 넉살마저도 이제는 괜찮은 나이기 때문에 한번 좀 시도해 본다면 나의 인생의 긍정성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2번째가 삶의 주도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딱 태어났어요. 그러면 엄마가 입혀준 옷 입고 살아요. 조금 커서는 교복 입었어요. 그다음에 갔더니 이 직장에서는 이렇게 입어야 된대요.
유행하는 게 있어. 근데 그것도 따라 입다가 그렇게 살았는데 40이 넘어가잖아요. 누가 뭘 입든 내가 어떤 걸 입든 다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참 땡큐 아니에요? 고마워요. 왜냐면 우리가 내가 뭐 할 때마다 사람들 일거수일투족 너 이거 맞게 했어 틀리게 했어 이렇게 이 세상에 평가의 눈들이 수백 개가 마치 아르고스처럼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눈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40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적당히 늙었어요. 적당히 늙어서 사람들 시선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인 것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어리고 귀여워서 빵긋빵긋 웃는 나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청소년이라서 껌 씹고 다리 후달리는 이런 애들도 아니고요. 청년이라서 여전히 아름답고 싱그러운 눈동자를 가진 것도 아니고요. 적당히 괴슴치레하고요. 적당히 그냥 뭐 대충 다 약간씩은 별로이고 아직 남은 것도 좀 있고 뭐 이런 아주 애매모호하지만 뭐 그런 대로 나쁘진 않은 이런 나이예요. 옷도 내가 편한 대로 입을 수 있는 나이 아니겠어요? 남의 눈치를 조금씩 덜 보기 시작한 나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삶의 주도성이에요. 이 주도성은 어렸을 때부터 꽤 있었어요. 우리는 원래 이 주도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훈육을 많이 하는 나이, 유치원 때, 그때 인생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인생의 과업을 하게 돼요. 이 인생 과업을 할 때 부모들이 옆에서 훈육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경계를 딱 지어주는 겁니다. 야, 규칙은 이런 거야. 야,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그 경계 울타리를 딱 알려주면 집에서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기준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놀이터에 딱 나가서 야, 너 줄 서, 너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본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역할을 해봤다면 주도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 주도성이 있다고 해서 인생이 이렇게 막 파란만장하고 막 좋고 막 쫙 펼쳐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정을 내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다 인생에 자기만의 시계를 가지고 있어요. 20살이 딱 넘어가잖아요. 누가 우리한테 야, 너 이렇게 살아, 너 저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목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설정한 결과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우리가 성취를 해내가면서 그 성취의 포도송이를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상품이 되고 작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40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던 내 삶의 지점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것도 많고 결정하며 살아야 되는 것들도 많은 거예요. 결정해야 될 것이라면 지역사회 혹은 뭐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들 관계 속에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직장에서도 보통 40대가 척추, 허리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뭐 대리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책임이나 이런 거 맡으면서 사실은 실무자로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40대의 실무자들이 똑똑한 회사가 잘 돌아가는 회사인 거예요. 그 위에 리더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실무자들이 얼마나 힘있게 이 의지를 가지고 돌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팀이 잘 되는 거예요. 이런 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구글에서 나왔던 그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기 삶의 주도성이라고 하는 건 이때부터는 발휘하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결정하는 거죠. 내 의상도, 내가 가고 싶은 것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모토도, 내가 만나고 싶은 친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 영역에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함께 하는 계획 속에, 내가 함께 만드는 계획 속에, 내가 결정하는 계획 속에 그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40이 돼도 계속 남의 결정에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40이 돼도 내 돈조차도 내 맘대로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정에 동의를 해서 그걸 함께 하는 건 내 결정에 따른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뭐 내 부모가 나의 돈을 뭐 이리저리 한다든지 아니면 내 배우자가 나의 동의 없이 돈을 이리저리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인생에 멱살 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자기 결정 제대로 한번 못하고. 근데 이제 40이 넘어가잖아요. 자기 결정을 그때 나이가 될 때까지도 제대로 못하면 이 인생이 굉장히 꿀꿀하게 느껴져요. 나는 인생이 꼭 다른 사람의 삶에 들러리로 살아가는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40부터는 적어도 내 인생에서 뭐 잘은 못하더라도 이미 실패도 여러 번 해봤고 자빠지는 경험도 했지만 일어서는 경험도 했으니까 내가 먹고 싶은 메뉴는 내가 고르자. 또 내가 입고 싶은 옷은 내가 고르자. 내가 싫은 것에 대해서는 좀 거절도 할 줄 알자. 별 문제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40 정도가 되잖아요. 사회생활 해가면서 짬밥이라는 것도 생기고요. 나아가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양심이라는 것도 받고요. 객관적인 평가로 이게 옳고 그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이게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적인 선이나 도덕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은 다 알고 관례를 아는 나이입니다. 지금부터는 크게 선택해도 크게 잘못하지 않아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은 멱살은 잡히지 않는 나이가 돼야 되는 거, 이걸 삶의 주도성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0이 1등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1등 부자라는 건 뭐냐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미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으면 1등 부자예요.
보통 우리가 30대까지 정말 비교 지옥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나이 좀 먹었잖아요. 그리고 체중도 늘어가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생의 비중도 관계에 있어서도 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입증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내 삶을 좀 인정해야 돼요. 나 괜찮았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 삶이 또 괜찮은 것 같아요. 또 구려? 그럼 뭐 한없이 구린 것 같지만, 뭐 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또 괜찮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좀 한 번씩 봐주는 나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봐주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들이 또 문득문득 인생의 빌런들이 우리 삶에 끼어들잖아요. 이 빌런들도 지나고 생각해 보잖아요? 그것들도 또 별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이상했던 거지, 내가 또 아쉽게 또 억울하게 좀 당한 시점도 있는데, 우리가 남한테 해코지도 또 많이 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런 거 보면 크게 내가 상처를 아주 진짜 인생이 반토막 나도록 흔들리는 지점이 있었던 게 아니라면 우리는 인생은 다 쌤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나이가 저는 40이라고 생각해요. 철이 좀 들었다는 거죠. 이때가 되면 미운 사람 가만 생각해보면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 가능하다. 부러운 사람 걔네 밥 10끼, 하루에 10끼 먹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3끼 먹어요. 조금 더 비싼 거 먹겠죠. 그럼 걔네들은 배가 더 부른가요? 그래봐야 병만 걸려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는 40 초반, 40 중반, 40 후반으로 쭉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될 텐데 그 시점을 흘러가면서 30대 가지고 있었던 비교 지옥에서는 벗어나자. 이제 우리는 40의 매력에 좀 빠졌으면 좋겠고 40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다. 인생의 긍정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0대에 불만 많았던 애들은 20대에도 불만 많아요. 20대 불만 많았던 사람은 30대도 싫다 말해요. 30대에 대해서 궁지렁거리는 사람은 40대 되잖아요. 자기는 여기까지 괜히 살았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궁지렁거리다 그렇게 마지막에 우물쭈물하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묘비명이 쓰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40은 50대, 60대가 볼 때는 가장 젊은 나이고요. 사회적으로도 가장 그 탑을 향해서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물론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다 줄타기 아니겠어요? 이 줄타기라고 하는 걸 나쁘게만 많이 보시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아슬아슬한 지점에 보는 자도 오르가즘이고요. 타는 자도 오르가즘이에요. 어쩌면 가장 불안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위태로움 속에서도 쾌감을 느끼는 게 바로 그 지점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미운 사람 돌아보니까 또 별거 아니고 또 부러운 사람 또 지나보면 부러운 지점이 없진 않겠지만 내 삶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그들을 굳이 내 인생 앞에 두고서 내 시선을 거기다 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내 앞엔 거울을 두었으면 좋겠다. 남을 볼 게 아니라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를 예뻐해주고 나를 잘 꾸며주고 괜찮다 말해주고 사랑했다 말해주고 앞으로 네 삶은 괜찮을 것이다. 이 세상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그 이야기를 거울 앞에서 나에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등부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긍정성이 또 삶의 주도성이 1등부자가 된다는 이 비교주의에서 탈출해서 나만의 삶을 이 40대를 만끽하는 그 기쁨이 40대는 꼭 있었으면 꼭 했으면 좋겠는 바로 그 3가지 주제입니다.